안녕하세요, 동감자수입니다. 오늘은 기초 스티치 편에서 배운 5가지 스티치로 티코스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자수 준비나 스티치를 잘 모르는 분들은 1탄을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준비물을 먼저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수 바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수용으로 사용할 가위, 수틀, DMC 25번사를 4가지 컬러 정도 준비해 주시고 원단이 2장이 필요합니다. 한 장은 술을 놓아서 윗부분이 되어줄 분홍색 원단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바닥이 될 부분은 조금 더 어두운 컬러의 원단을 준비해 주었어요. 바닥에 쓰일 원단을 너무 어두운 컬러로 하게 되면 윗부분의 원단을 통과해서 비쳐 보이기 때문에 자수 작품이 너무 칙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 원단을 준비하실 때는 같은 컬러로 하셔도 관계없으시고 조금만 더 어두운 컬러로 준비하시면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도안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놓았어요. 100% 비율로 출력을 하셔서 준비해주세요. 오늘 도안을 옮겨주는 데 필요한 추가 준비물은 기름종이, 먹지, 마스킹 테이프 있으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철필, 시접자나 아니면 집에 있는 자 하나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도안을 원단 위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해둔 도안 위에 기름종이를 얹어주고 연필로 도안을 따라 그려줍니다. 저는 자를 사용해서 따라 그려주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있는 점선은 러닝 스티치로 놓아줄 건데요. 이거 옮기실 때는 점선을 다 살려서 따라 그려주세요. 그냥 직선으로 쭉 그리지 마시고 점선 모양을 따라서 최대한 똑같이 도안을 옮겨주세요. 마스킹 테이프로 바닥과 원단과 기름종이를 한 번에 고정시켜 줄 거예요. 먹지를 써서 도안을 옮기다가 원단과 기름종이가 움직이게 되면은 망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먹지를 어두운 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해서 원단과 기름종이 사이에 넣어줍니다. 지금 그림종이 옮길 때는 외곽선을 다 그려줬는데요. 도안을 옮기실 때는 그냥 꼭지점 부분에만 살짝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선도 점선 모양을 따라서 옮겨주세요. 이제 원단을 수틀에 끼워 보겠습니다. 나사를 풀러서 원단 밑에 안쪽에 있는 나무 틀을 놓고 이렇게 살짝 윗부분에 틀을 끼워 주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윗부분에 술을 놓아준 다음에 아랫부분을 마저 수놓아주는 식으로 술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당기고 조이고 하면서 수틀을 튼튼하게 고정시켜주세요. 도안 읽는 방법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꽃 모양이 어떤 스티치 실 몇 가닥으로 되어 있는지 기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 꽃의 이파리 부분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S는 스티치의 약자고요. 가로치고 있는 이 숫자는 실의 가닥수입니다. 보통은 DMC 25번사라고 보시면 돼요. 꽃잎들은 스트레이트 스티치 6가닥, 꽃 안에 있는 수술은 프렌치 넛 스티치 3가닥, 이런 식으로 도안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책에는 실 넘버도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DMC 25번사 801번 6가닥을 세틴 스티치로 이 부분에 놓아주면 된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다른 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따로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놓아줄
실 6가닥을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을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수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올라와서 안쪽으로 실을 끝까지 당기지 마시고 실이 이 정도 남았을 때 바늘을 이 사이에 껴서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실을 빗어주세요. 그러면서 뒤에서 손가락으로 실을 당겨주시면 정돈된 모양의 꽃잎을 수놓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깨끗하게 담가주셨으면 따로 실을 빗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꽃잎을 수놓아주세요. 뒤로 돌려서 매듭을 지어주겠습니다. 이제 꽃의 수술 부분을 프렌치 너 스티치 3줄로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서 바늘을 올려서 바닥에 잠시 수틀 내려두고 왼손 오른손으로 실을 아래 방향으로 잡아준 다음에 바늘 위로 실을 2번 감아줍니다. 그리고 올라온 구멍 바로 옆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왼손으로 실과 수틀 한꺼번에 잡고 들어서 매듭이 잘 감겨 있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뒤에서 당겨줍니다. 왼손으로 실을 천천히 풀어주면서 프렌치넛 모양이 잘 만들어지도록 해줍니다. 이번에는 이 꽃의 줄기 부분을 표현해 줄 건데요. 도안에 제가 잘못 표기를 해뒀는데 이거는 스트레이트 스티치 3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로 이파리까지 한 번에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콧 부분 쪽에서 바늘을 올려서 아래쪽으로 한 땀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이파리를 바로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실을 윗방향으로 유지되도록 잡아준 다음에 올라온 구멍 바로 옆으로 바늘을 다시 넣어주세요. 실이 동그랗게 윗방향으로 걸려있을 때 꽃잎의 길이를 표시해 놓은 부분에서 바늘을 올려줍니다. 쭉 당겨주면 레이지 데이지 고리가 완성되는데요. 여기서 실을 잡고 위아래로 살짝 당겨주면 더 뾰족한 모양의 이파리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 고리의 바깥에 바늘을 꽂아서 레이지 데이지 잎을 완성해주세요. 오른쪽도 잎 시작 지점에서 바늘 올리고 올라온 구멍 바로 옆으로 바늘 넣고 안쪽에서 바늘을 올려줍니다. 고리의 바깥에 바늘 꽂아서 마무리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2번째 꽃 놓으려고 이동할 때 처음에 수놓았던 줄기 부분으로 이동하지 않고 왼쪽 이파리부터 먼저 놓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오실 때 주의할 점은 여기서 실이 들어갔다가 이 옆에서 다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가깝게 되면은 원단을 끊고 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좁지 않게 적당하게 간격을 두어서 반대쪽 잎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잎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두리 라인을 따라서 러닝 스티치로 포인트 자수를 놓아주겠습니다. 또 새로운 컬러를 사용하지 마시고 이 안쪽에 사용한 실 중에 컬러를 골라서 표현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도안을 옮기면서 표시해준 선을 따라서 왼쪽에서 바늘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표시해준 땀만큼 스트레이트 스티치 놓아주시고 다음 땀도 똑같이 스트레이트 스티치, 이렇게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일정한 간격으로 놓아주면 러닝 스티치가 완성됐었죠. 도안을 따라서 선을 놓아줍니다. 이 기역자 부분을 표시할 때는 짧게 놓아준 다음에 뒤에서 올라와서 앞쪽으로 모서리 쪽으로 놓아서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을 마저 수놓아 줄 수 있게 위치를 바꿔서 수트를 다시 고정시켜 주세요. 러닝 스티치를 끝까지 다 놓아줬으면 뒤에서 매듭 지어주시고, 수놓은 원단에 수틀 자국이 나서 원단이 좀 지저분해졌죠? 다림질을 해서 갖고 와 볼게요. 원단 두 장을 완전히 겹쳐서 시침핀이나 아니면 시침핀 없으신 분들은 바늘로 고정시켜준 다음에 집에 있는 일반 문구 가위로 시접선을 따라서 잘라주세요. 그리고 완성선을 따라서 이제 박음질을 해주실 건데요. 박음질은 백스티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부분을 박음질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면에 5cm 정도를 표시해서 창구멍 부분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만 백스티치로 고정시켜주세요. 집에 있는 재봉실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비슷한 컬러의 자수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25번 살을 사용해서 박음질을 해주겠습니다. 한 땀 앞으로 나간 지점에서 바늘 올리고 뒤로 돌아가지고 한 땀 올리고 뒤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백스티치를 반복해줍니다. 너무 촘촘하게 하실 필요 없고 적당한 땀 길이로 백스티치를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단 두 개를 지금 똑같은 사이즈로 잘라놨기 때문에 두 개가 정확한 위치에 맞아서 고정될 수 있도록 바느질 해주셔야 합니다. 박음질을 다 놓아준 다음에는 각 모서리 부분 원단을 잘라내줍니다. 너무 바짝 잘라내면 모서리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이렇게 잘라내준 다음에는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겠습니다.
원단을 창구멍 쪽으로 밀어 넣어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끝부분 원단을 이렇게 밀어줘서 모양이 잘 잡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뾰족한 모서리 부분이 모양이 잘 잡혀야지 예쁘게 완성되기 때문에 볼펜 같은 걸로 모서리 부분을 확실하게 밀어줍니다. 이 코스터 모양을 잡으려고 뒤집을 때 사용했던 이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르기는 이렇게 열린 부분을 닫아줄 때 사용하는 바느질 방법인데요. 굉장히 유용해서 저희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안쪽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바늘을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매듭을 이 안쪽으로 숨겨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이 올라왔으면 올라온 부분 윗부분의 원단에 바늘을 넣어주면서 2-3mm 정도 한 땀을 떠줍니다. 접힌 부분을 따라서 일자로 한 땀을 떠주세요. 잡아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올라와 준 실을 다시 아래쪽으로 접힌 부분을 따라서 한 땀을 떠줍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뭔가 니을자를 반복해 가면서 바느질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을 당겨주면서 이동하다 보면 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차츰 연결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구르기 마무리할 때는 이 틈에 가깝게 바짝 매듭을 쥐어주시고요. 한 번 더. 매듭이 생겼으면은 속으로 바늘을 넣어서 뒤쪽으로 밀어서 당겨줍니다. 그러면 실이 매듭을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매듭이 안쪽으로 숨어지게 되고요. 뒤쪽에 올라온 실을 가위로 살짝 잡아당겨서 바짝 잘라주세요. 공구르기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기초 스티치와 바느질을 활용해서 티코스터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완성품을 만들어 보면은 성취감이 생기면서 자수에 대한 재미를 덧붙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유해드린 도안을 확인하시면은 꽃 모양 이외에도 기초 스티치로 만들 수 있는 체리나 음표 같은 걸 추가로 표시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세트로 티코스터를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할까요? 다음에 또 배우러 오세요. 여러분, 안녕.